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분석할 빅데이터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는 단어인데요. 먼저 관련된 로드맵 살펴보시죠. 업종으로는 택배입니다. 특선 프로그램, 백화점, 기차표, 온라인 유통, 엄지족 유통입니다. 자, 선물 세트도 눈에 보이고요. 자, 여기 작가님께서 듣기만 해도 신나는 단어인데 이거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가 모르겠어요. 돈을 아직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이번 설은 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설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본가는 이제 신정을 하고요. 설 때는 이제 처갓집이기 때문에 처갓집 정도 가서 뭐 처갓집 식구들 어울리는 거? 그 정도 있죠. 뭐 어떻게 이제 세배를 하면 네. 세뱃돈을 뭐 주실 계획은 저에게? 봉투 아니, 드리죠, 뭐, 이렇게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설 선물 사려고 백화점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지금 그 바글바글했던 몇 년 전 풍토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요새 또 모바일까지 주문이 그렇게 늘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물론 여전히 오프라인에 많은데요. 네. 제가 딱 지난 주말에 말씀드린 그렇죠. 롯데백화점에 갔었거든요. 근데 딱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작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딱 이때 되면은요. 제 말씀 이해하시면 공감하시면 많을 거예요. 롯데백화점에 가면 1층 지하에 가면요. 직원들이 쫙 나와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 안쪽에 사무실에 조금씩 앉아갖고 뭘 파냐면 두 가지를 팝니다. 상품권은 그냥 팔고요. 특별 명절 상품 있죠. 갈비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줄도 많이 섰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 추석 때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대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붐비지가 않고 그 친구들 그냥 스마트폰 치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보면 오프라인 통해서 그런 백화점 와서 상품권 이런 사는 수요가 많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럼 선물을 사람들이 안 사느냐, 주문 안 하냐? 그건 아니죠. 뭘 하냐면 홈쇼핑이라든가요. 지금 인터넷, 롯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롯데 쇼핑에서 매매하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워낙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프라인 좀 위축, 상대적으로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늘어난다. 뭐 이게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홈쇼핑에서 한 두세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리모컨으로 주문하시는 분,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그 클릭으로 했는데 네. 엄지족이라는 게 모바일 주문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TV 저도 보니까 TV도 가끔 뭐 저도 사는데요. 남자 집은 사는데 거기 보면 또 모바일로 하면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 마일리지라 그러니까 마일리지 하고 나서 뭐 5,000원 뭐 추가 할인 뭐 이런 거 툭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유도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명히 어디서 주문을 하던 일단 택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택배 관련주들이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택배 물동량이 다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연초 이 택배 단가 인상 결정이 민간 업체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택배주들이 좋은 상승장구하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 택배 요금이 뭐 수년 만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금이 올라가고 가격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 누가 뭐래도 호재죠. 물론 경비나 이런 건 여러 가지겠지만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기본적인 호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갑자기 오늘 이 아침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형 호재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저께 요즘 카드 대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카드 재발급 받는데 꼭 이런 회사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요. 국민은행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뭐 20만 건 그리고 롯데카드도 뭐 9만 건 그래서 합으로 막 3, 40만 건이 했는데요. 보세요. 카드 재발급은요. 사람이 직접 옵니다. 즉 뭐 여자분이나 남자분 다니잖아요. 그 회사가 상장 회사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대박 났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회사 하시는 분들이. 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참 많은데 네. 지금 택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단가 인상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각돼서 상승세가 이미 지금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설 지나고 나서도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택배 관련주들이? 그렇게 아주 모멘텀이 그렇게 피크를 친다면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좀 쉬겠죠. 그것은 춘절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 많이 온다면은요. 그 언저리 지나면은요. 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련 카지노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번 약간 숨고르기 하는 것들. 왜냐하면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계속 주구장창 주식이 올라가는 법은 없죠. 한진과 CJ 대한통운, 한솔 CNS 가량을 좀 꼽아볼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스탑픽 어떤 것 꼽고 계세요? 이 중에서 굳이 꼽자 그러면 가장 편한 것은 아마 CJ 그룹이 낫지 않을까 봅니다. CJ 대한통운이 뭐 대표적인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선호하는 분들도 보면 오히려 CJ 택배를 좋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물론 자기가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다가 CJ 그룹은 또 하나 이제 매력적이라기보다는요. 그 주가가 작년에 CJ 그룹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오너가 이제 큰 집 가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또 52주 신저가도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플러스 알파로 더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하다 보면 CJ그룹 같은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택배주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 2달여 만에 이미 70%가량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설 이후에 모멘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설과 관련한 종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홈쇼핑 관련주, 그리고 모바일 관련주, 택배주들,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꼽아본다면요. 한 종목을 또 드린다 그러면 저는 뭐 너무 명확하게 드릴 게 있는데요. 인터파크에 관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터파크는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주가가 최근에 살아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인터파크 INT에 대한 상장권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그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올해 올해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IPO가 하나 있습니다. IPO라는 건 신규 상장이 되겠는데요. 그게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들어옵니다. 중국에 상장하는데요. 그게 시가총액이 예상하는 게 1,50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에 따른 관심이 이 인터파크 이런 그 업종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터파크가 작년 말에 이제 면세점, 인천점 면세점에 들어갔는데요. 면세점 사업을 12개월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12개월이 시작되면요. 영업이 완전히 시작한다면요. 인터넷 면세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INT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료 노출요. 다만 오히려 그 면세점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요. 레벨업 또 한 차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 관심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최고의 설과 관련한 탑픽 종목은 인터파크로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이 산더미인 며느리, 세뱃돈 나간들 어른들, 직장인 입장에서는 휴일 정도 아마 아이들이 최고의 대목일 텐데 모든 가족들 최고의 명절 준비하시고요. 이학년 위원과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